한 줄기 비가 지나간 늦가을 밤, 서울의 거리는 촉촉한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빌딩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제잘거림은 도시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이 창밖에서 아득히 멀어 보였던 한 여인이 있었다. 독일인 은퇴교사 안나 슈나이더. 그녀는 작은 호텔방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연신 헛기침을 뱉어내고 있었다. 마른 기침은 폐를 긁어대는 듯했고 코끝은 시큰거렸으며 밤마다 찾아오는 알레르기 증상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 그녀를 옥죄어왔다. 한국으로의 첫 아시아 여행. 며칠째 이어진 가슴 답답함과 기침은 그녀의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버렸다. 안나는 문득 수십 년 전 독일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감기로 고열에 시달렸을 때 병원에 가려 했지만 진료 예약을 잡는 것만으로도 며칠이 걸렸다. 겨우 의사를 만난다 해도 대기실에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늘어지는 절차는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지치게 했다. 특히 비싼 사보험과 낮은 의료, 접근성 사이에서 늘 갈등해야 했던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그녀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고통이었다. 그런 환경에 비하면 이 낯선 도시, 서울에서 밤마다 찾아오는 기침은 당장이라도 숨통을 조여올 것만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여행 중에 아프다는 것은 정말이지 최악이야. 게다가 이렇게 복잡한 대도시에서 대체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그녀의 눈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 액정에서 한국어로 된 알 수 없는 의료기관 목록을 멍하니 맴돌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발 이 모든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기일 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몸은 솔직했고 밤은 깊어질수록 기침 소리만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안나는 다음 날 아침 짙은 피로감에 잠에서 깼다. 여전히 목구멍은 칼칼했고 콧물은 훌쩍거려 여행의 즐거움 대신 잿빛 걱정만 쌓여가는 듯했다. 전날 밤 내내 구글맵을 뒤적였지만 한글로 된 복잡한 정보들은 안나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 뿐이었다. 독일에서는 그나마 늘 가던 단골 의사가 있었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냥 좀 더 버텨볼까? 아니면 여행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하나?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던 안나는 불현듯 한국에 거주하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 음악 교사였던 김정아 씨가 떠올랐다. 정아 씨는 안나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조언해주곤 했었다. 안나, 정말 괜찮니? 얼굴이 말이 아니네. 계속 기침하는 소리도 듣기 안 좋고. 영상 통화 속 정아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나는 그제야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응, 정아. 사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기침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긴 워낙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난다. 혹시 믿을 만한 병원이 있을까? 정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나의 말을 들었다. 안나, 무슨 소리야?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예약 안 해도 돼. 그냥 지금 당장 나와. 호텔 근처에 아주 좋은 병원이 있어. 내가 가는 곳인데 가자마자 진료받을 수 있을 거야. 정아 씨의 말에
안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예약도 안 했는데 그냥 가도 된다고? 내가 아는 병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독일에서는 예약 없이는 진료는커녕 접수조차 불가능해. 심지어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도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건 흔한 일인데. 안나는 과거 독일에서 겪었던 뼈아픈 경험들을 떠올리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떤 병원도 예약 없이 그냥 진료를 해줄 리가 없어. 정아는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건가? 내가 괜히 번거롭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정아 씨는 단호했다. 안나, 여기는 독일하고 달라. 내가 안내할 테니 걱정 말고 따라와. 병원 가는 길이 힘들면 택시를 부르거나 대중교통 이용해도 되고. 안나는 그제야 약간의 망설임과 함께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낯선 땅에서의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친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더 큰 위안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정아 씨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병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안나는 병원 로비로 들어서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또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통역은 제대로 될까? 비행기 시간이라도 놓치면 어떡하지? 갖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안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아 씨가 간단히 안나의 상황을 설명하자 접수 데스크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달라고 했다. 그녀는 여권을 받아 복사기 한 번 돌리고 태블릿에 몇 번 터치하더니 끝이었다. 네, 안나 슈나이더님, 접수 완료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진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나는 멍하니 직원을 바라봤다. 정말 이게 다라고. 복잡한 서류 작성도, 의료보험 카드 확인도,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도 없다고. 독일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독일에서는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하고 나면 10수장에 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와 진료기록 확인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 심지어는 직업까지 세세하게 적어야 하는 긴 서류들은 늘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에 들게 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서류 더미 앞에서 늘 한숨부터 나왔고 접수하는 데만 좋기 30분은 걸렸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는 여권 복사 한 장에 태블릿 몇 번 터치로 모든 과정이 끝이라니. 안나는 너무나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정아 씨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게 속삭였다. 정아,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벌써 끝이라고. 믿을 수가 없네. 정아 씨는 안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한국은 빠르다고 했지. 안나는 그제야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둘러봤다. 그 누구도 서류 뭉치를 들고 씨름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미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안나의 고정관념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복잡한 접수 절차를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던 안나는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호명되는 자신의 이름에 깜짝 놀랐다.
안나 슈나이더님, 진료실 3번으로 들어오세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아 씨와 눈을 마주친 안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진료실 안은 예상보다 훨씬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의사는 밝은 미소로 안나를 맞이하며 유창한 영어로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었다. 안나는 전날 밤부터 계속된 기침과 목의 이물감, 가슴 답답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의사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증상을 듣는 동안 의사는 차트에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청진기를 꺼내 안나의 가슴과 등을 번갈아가며 세심하게 폐 소리를 확인했다. 폐 소리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계속된다고 하시니 혹시 모르니 X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X선 검사. 안나는 또 한 번 놀라움에 휩싸였다. 독일에서 X선 검사는 흔히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방사선과 전문 병원에 따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예약까지 최소 며칠, 길게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어떤 경우는 아예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아야 하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만 또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여기는 예약도 안 했는데 진료가 이렇게 빠르고 X선 검사도 당장 해보라고. 혹시 과잉 진료가 아닐까? 안나는 순간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의사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의심 반, 놀람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신속함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정말 여기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의사는 안나의 망설임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웃으며 "걱정 마세요. 여기 병원 내에 바로 검사실이 있어서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의사의 설명대로 X선 촬영실은 진료실 바로 옆 복도를 조금만 걸어가자 금세 나타났다. 안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촬영실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바로 찍는다고? 따로 병원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독일에서는 작은 검사 하나도 전문기관으로 옮겨가야 했고, 그때마다 번거로운 이동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던 터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사선사로 보이는 직원이 환한 미소로 안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간단히 포즈를 지시했고 안나는 시키는 대로 자세를 취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촬영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결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직원의 말에 안나는 눈을 깜빡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겨우 몇 분이나 지났을까? 안나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고 의사는 이미 모니터에 그녀의 X선 촬영 사진을 띄워놓고 있었다. 폐 사진에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아니, 잠시만요. 벌써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를 쳐다봤다. "네, 바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친절하게 설명했다. 독일에선 보통 X선 촬영 결과를 받아보는 데만 일주일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는데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급한 경우에도 최소 2 내지 3일은 좋게 걸렸던 터였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촬영하고 다시 며칠을 기다려 결과를 받기 위해 다시 예약 잡고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자리에서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안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속도와 편리성은 안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다. X선 검사 결과 폐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안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기침의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선생님, 그런데 계속 기침이 납니다. 혹시 감기가 아닌가요? 안나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 지금 안나 씨 증상은 감기 증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침이 밤에 심해지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신데요. 아마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만성 기침인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안나는 처음 들어보는 진단에 의아함을 표했다. 평소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 증상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해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여행하시면서 식습관도 많이 변하셨을 수 있고 시차나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림까지 띄워가며 식도와 위장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왜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지, 왜 목에 이물감이 드는지에 대한 의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자 안나는 무릎을 탁 쳤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어쩐지 내가 독일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과는 전혀 다른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었었지. 그리고 낯선 곳이라 긴장해서 잠을 설친 날도 많았고 의사의 설명은 그녀의 생활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동안 단순히 감기려니 하고 넘겼던 증상들의 명확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에 안나는 안도했다.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확하고 명쾌한 진단은 안나에게 큰 신뢰감을 안겨주었다. 독일에서 의사들은 대개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약을 먹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식의 애매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물론 복잡하고 미묘한 증상들로 이루어진 질병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늘 답답하고 불확실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 의사는 단번에 원인을 찾아냈고 심지어 그림까지 보여주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안나는 마치 오랜 시간 답을 찾지 못했던 난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병원을 찾길 잘했다는 만족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진단이 끝나고 의사는 친절하게 약 처방전을 건네주며 복용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안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
바로 진료비 계산을 앞두고 내심 긴장했다.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받았으니 최소 수십만 원은 나오겠지.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처리 과정이 또 복잡할 텐데 독일에서의 의료비는 살인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비쌌다. 감기 진료에 몇십 유로, 약값은 또 별도, X선 촬영이라도 했다간 수백 유로가 훌쩍 넘는 건 기본이었다. 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신분이라면 병원비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만 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고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말 큰 돈을 지불하게 될 거야. 어쩌면 남은 여행 경비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 그녀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하며 결제 단말기 앞에 섰다. 안나 슈나이더님, 총 진료비 36,000원입니다. 데스크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36,000원? 그녀는 너무나 익숙하게 듣던 독일 마르크나 유로가 아닌 원화 단위에 잠시 헷갈렸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나의 물음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다시 말했다. 네, 안나 슈나이더님, 총 진료비 36,000원입니다. 달러로는 약 27달러 정도 됩니다. 27달러. 안나는 눈을 크게 뜨고 계산대를 바라봤다. 겨우 이 돈으로 진료부터 X선 검사, 진단까지 다 받은 거라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독일에서라면 기침 감기로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보다 몇 배는 더 지불했을 터였다. X선 검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아마 이 정도 검사와 진단이라면 최소 200유로, 한화로 30만 원 이상은 좋게 나왔을 것이다. 안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세상에 독일보다도 저렴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계산을 마친 후에도 안나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다. 의료의 질은 최상이었는데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저렴했다. 그동안 독일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져 비싼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안나의 고정관념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갑을 닫으며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한국 의료는 그녀에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는 의료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병원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나는 진료비의 충격과 함께 다음 목적지인 병원 1층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또다시 긴 대기줄과 복잡한 약 조제 과정을 예상했다. 독일 약국에서는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들고 가면 약사가 약을 찾아주고 설명해주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곤 했다. 특히 환자들이 많을 때는 긴 줄을 서서 좋게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이었다. 약을 한꺼번에 조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급한 환자에게는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약국 풍경은 안나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또다시 깨트렸다. 약국 안은 환자들이 꽤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대기줄은 거의 없었다. 안나가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는 바코드를 찍고 곧바로 약 봉투를 꺼내 안나에게 건넸다. 약의 종류는 3가지였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이 약은 식후 30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이요. 그리고 이 약은 잠들기 전에 드시는 약입니다. 약사는 그녀의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 봉투를 받아들었다.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빠르다고. 독일 약국에서는 늘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안나는 멍하니 약국을 둘러봤다. 약사들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움직이는 듯했고, 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약국 내에 약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또한 눈에 띄었다. 안나는 약 봉투를 들고 약국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감탄사를 터뜨렸다. 병원 접수부터 진료, 검사, 진단, 그리고 약 처방까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끝났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것을 넘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편리함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안나는 그녀가 아는 서양의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효율성과 편리함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한국에서의 짧은 병원 경험은 그녀에게 약국이라는 일상적인 공간마저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약을 복용하면 금세 몸이 나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에 안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안나는 내내 상기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설고 불안한 곳이 아니었다. 짧은 시간 안에 진료, 검사, 진단, 약 처방까지 모두 마친 이 믿을 수 없는 경험은 안나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뿌리부터 바꿔놓았다. 유럽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독일에서 그녀는 늘 병원 문턱 앞에서 망설여야 했다. 긴 대기 시간, 복잡한 절차, 그리고 비싼 비용은 아프기 전부터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늘 건강 관리에 대한 걱정이 따라붙곤 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노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이 늘 그녀의 마음 한구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모든 불안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다. 아, 한국이라면 나이 든 사람도 의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안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곳에서는 아프면 언제든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복잡한 서류 작업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비싼 진료비 때문에 주저할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 기다림이라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아픈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절차로 고통받게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배려였다. 안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선진국 의료라는 이름 아래 복잡함과 느림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이제 그녀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로 기억될 터였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물론 삶에 대한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젠 아플까봐 걱정하는 대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한국 의료가 선사한 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였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슈나이더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평생을 살았고 은퇴 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독일은 의료 선진국이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서울에서 겪었던 의료 경험은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짧은 한국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기침과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해 저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낯선 땅에서의 병원 방문은 저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독일에서의 복잡한 예약 절차와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비싼 진료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낯선 곳에서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통역은? 비용은? 시간은? 수많은 걱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알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모든 편견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예약 없이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는 불과 몇 분 만에 간단히 끝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는 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곧바로 X선 촬영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검사가 바로 병원 안에서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촬영 후 결과 확인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검사 결과 한 장을 받아보는데도 며칠에서 몇 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의사는 저의 기침 원인이 감기가 아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고 이해하기 쉽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진료와 검사를 합한 비용이 겨우 27달러, 한국 돈으로 36,000원이라니. 제가 독일에서 지불했던 병원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1층 약국에서도 기다림 없이 약을 받을 수 있었고 약사는 친절하게 복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짧고도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독일은 분명 의료 선진국이었지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의료는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환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배려심 깊은 의료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도 의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사실에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시청자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연배의 여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다. 의료에 대한 걱정 없이 아플 때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를 통해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